먼저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우리로서는 가장 큰 관심사인데 마지노선을 다 넘어서 핵실험만 남겨둔다는 게 아닙니까? 대륙간 탄도탄, 잠수함 발사 탄도탄, 뭐 쏠 건 다 쐈단 말이에요. 대통령실은 김 실장과 설리반 보좌관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한미 간 대북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한 앞둔 이런 시점에 북한이 계속 고강도의 긴장을 강화시키는 조치를 취한 북한의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북한의 강경한 메시지겠죠. 징후들을 보게 된다면 풍계리 3번 갱도에 실험용 케이블 설치가 끝났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시기의 문제다. 그리고 북한이 어쩌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시기를 노려서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네. 그러한 어두운 전망마저도 나오고 있어서 북한에서도 미국의 주요 관심사, 어떤 주요 눈길을 한반도로 돌리기 위해서 이런 도발을 감행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럴수록 이제 한미가 공조해서 이런 식의 도발로는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좀 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한반도 문제나 북한 문제에는 깊이 있게 관심을 안 뒀던 관례가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전략적 인내 이런 표현. 전략적 무관심,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공화당 출신의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하노이 노딜로 인해서 성과 없이 좀 빈손으로 물러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 핵실험 징후가 보인다고 했습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핵실험 안 하게 만드는 것.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어떻게 우리의 이 핵 대응 억제력을 강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또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것도 같습니다. 미사일 발사 등등 긴장을 고조시킨 이유가 우리 여기 있다, 북한 나 여기 있으니 좀 알아봐 달라라고 하는 의도라고 했잖아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일찍 한국을 찾아오는 건 어찌 보면 북한의 의도대로 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의도대로 됐다기보다는 어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전 민주당 정부와는 다르게 한반도 문제나 이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문제에 관심이 많다라는 반증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역시나 중국과 러시아 때문일 것 같습니다. 예, 러시아도 예.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 태평양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동도 중동이지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렇죠. 또 중국의 계속된 이 해양 진출 욕구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대처할 것인가가 민감한 미국 문제가 네. 되어서요. 그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문제도 같은 민주당 정부지만 전임 오바마 정부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미국으로부터 받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등한히 할수록 속 타요. 그렇죠. 아무런 진전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독자적으로 뭘 하기가 그러니까요. 힘드니까요. 네. 바이든 정부도 출범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사실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데 이번이 아주 중요한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일단 2018년에 중단되었던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결국에는 북한의 핵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 자산 전개 등을 논의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재가동되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도 굉장한 위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것들을 단순히 명문화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한미 이 연합 군사 훈련 등을 통해서 정교하게 가다듬는 그러한 어떤 실무적인 내용도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 말한 두 가지가 북한을 대상으로 한 당근과 채찍 중에 채찍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또 군사적 대응 위주 그렇다면 네, 예. 외교적으로 그러면 북한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주면서 대화를 견인할지 그러니까요. 이 백신 지원뿐만이 아니라 어떤 실질적인 인도적 조치가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당근의 차원에서 같이 의논되는 한미 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당근에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그 북한의 오미크론에 대해서 우리가 백신을 지원한다든지 뭐 하다못해 마스크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등등은 이미 윤석열 정부도 제안을 했고 국제사회도 제안을 했고 미국도 WHO 차원에서 지원한다면 동의한다는 입장까지 다 밝혔어요. 네. 근데 북한은 지금 반응이 없거든요. 네.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북한 내부의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 같고 1차적으로는 아마 중국의 구호물자나 백신을 요청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지금 많이 알려진 것처럼 중국도 상하이 봉쇄에 들어가고 베이징도 봉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 내부의 코로나19 문제가 다시 폭발해버렸기 때문에 과연 중국이 북한에게 충분한 수준의 구호물자나 의약품,
핵심 등을 지급할 수 있을까? 좀 회의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아요. 한국도 여유가 없을 수 있죠. 네, 그렇게 되면 북한도 누군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받아야 되는데 되고. 북한이 지금 우리의 이런 제안을 담은 통지문 수령 여부에조차 답을 안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마 내부에서 고민이 상당히 깊은 것 같아요. 음. 일단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제안했을 때는 북한이 이런 지하에 거절했던 바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 정부에게 바로 지원을 받는 게 북한 입장에서 좀 꺼려진다면 국제사회를. 네, WHO나 이런 국제사회를 통한 그런 인도적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일 것 같고요. 우리 정부도 인내심을 가지고 예. 지속적으로 이런 우회 지원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